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쫄깃함이나 아삭함을 느끼는 식감의 재미도 있는데요. 이런 식감이 치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치근막인데요. 치아를 관리하지 못하면 잇몸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치주 질환이 심하면 이 치근막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됩니다. 빠진 거는 아니고 이제 흔들리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불편하고. 치아가 그럴 때 제일 불편한 게 씹는 거지. 조금 남은 거는 특히 소화가 내가 자체 입에서 소화하기가 힘들고. 풍치가 와서 많이 흔들려서 이제 씹지를 못하겠더라고. 불편할 때 음식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이제 밥티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성가시지 아프지. 치아는 뼈에 단단하게 고정된 동시에 섬유질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료진이 판단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경우에는 내부 손상으로 괴사가 일어나면서 치아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치아와 잇몸 문제로 치아가 빠지게 되면 구강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를 대신해 삶을 변화시키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와 잇몸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가 이제 튼튼해야 잇몸도 튼튼하고 또 잇몸이 튼튼해야 또 치아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근데 요 균형이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뭐 치아가 많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든지 잇몸이 또 많이 안 좋다든지 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은 치아가 상실됐을 때 뭐 대규모로 뭐 보이는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식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치아와 잇몸의 어떤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두 개 치아가 이제 없을 때는 뭐 임플란트를 이제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또는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수의 치아가 없을 때는 뭐 이렇게 틀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이런 걸 다 회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치아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틀니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틀니 자체가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요. 꼈다 뺐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나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크게 이렇게 잘게 부수는 그런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원래 건강했던 치아 상태, 그런 상태처럼 음식물 섭취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뭐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고정식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이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보초를 만들어서 원래 가장 건강했던 나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어 보이는 김도희 씨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윗니 모든 치아가 부러지고 흔들리는 상태로 병원을 찾아왔던 그녀는 모든 게 낯설기만 해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공간이 이렇게 친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치가 와서 내려 앉아가 있어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이제 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조금씩 흔들리던 게 이제 차츰차츰 심하게 흔들려서 치과에 일단 가면 다 뽑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제 이로 때까지 견딜 때까지 견뎠죠. TV 보니까 선생님, 원장님 나오셔서 문지박을 넘어라 이 소리에 진짜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높이 정하는 두 번째 날이에요. 요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높이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좀 나중에 얼굴 사진을 좀 찍어서 그 높이를 얼굴에서도 한번 확인할 거거든요. 다음번에 오시면은 이제 요 프레임이라 해가지고 안에 그 티타늄으로 깎은 프레임이 이제 나오면 그 위에 또 임시 치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대략적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 치아는 마지막 보철물을 올리기 전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발치한 치아의 빈자리에 주변 치아가 움직여 들어와 공간이 변형될 수 있어 기존 치열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임시 치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천천히 다물어 보세요. 천천히. 예, 잘하셨어요. 자, 하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좋아요. 요 높이를 잠깐 저희가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아까처럼 너무 잘 다물어 주셨고, 다물어 보세요. 예, 그대로 계십시오.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요거 색깔은 보지 마시고 저랑 한번 얼굴 높이 한번 체크 좀 할게요. 하시고 다물어 보세요. 워낙 여기 턱 관절도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시면 여기가 덜그럭덜그럭 하시거든요. 근데 높이를 잘 잡으면 좋아질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저작근이라고 합니다. 요런 데도 이제 여기 우리가 다물고 벌릴 때 쓰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그런 근육들이 잘 조화가 됐는지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가 들어가고 나면 요런 데도 이제 살이 붙을 겁니다. 근육도 붙고 이 제대로 만들어야 이 씹는 근육이 이제 탄력이 생기면서 이 주변 근육이 바뀌고 얼굴이 편안하게 좀 젊어지는 얼굴 형태로 바뀔 겁니다. 좋으세요? 이 말씀만 들어도 웃음이 나오신다. 예. 처음 오셨을 때 이 치아가 이게 아래쪽에는 어금니 쪽에 치아가 3개가 없는 상태이고 위쪽에는 치아가 많이 썩고 부러지고 잇몸도 굉장히 염증이 많이 심해서 우리가 뿌리 끝부분에 3분의 1 이하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넘게만 남아있고 뼈가 다 소실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를 살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에는 전체를 다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좀 다수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론 X 같은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어금니가 없는 쪽만 이제 임플란트 3개 이제 그렇게 식립을 하고 또 이가 많이 파절이 돼서 전체적으로 씌워서 크라운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복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제 염증 치료가 먼저 돼야 돼서요. 위에 일단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있는 부위, 그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3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한데 혹시나 해서 양쪽으로 하나씩 더 식립을 해서 총 8개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갔고요. 지금 위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뜨고
치아를 이제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를 정하는데 높이를 정하는 3단계 중에 오늘 2단계 이제 2단계는 치아 형태의 임시치아 3D 프린터로 만든 그 형태를 가지고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가 환자분에게 좋을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거를 이제 정하는 높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미 이제 임플란트가 완성이 돼서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요 위에 그 골조 프레임이라고 하는 골조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색깔, 치아의 모양,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옆으로 얼마나 퍼지게 만들 건지, 위 아래 치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잇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고 보철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편하고 보기 좋은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먼저 구강 사진 촬영을 통해 구강 안 상태와 치아의 높이 등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얼굴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치아가 들어갔을 때의 얼굴 형태와 치아와의 조화를 살펴보고 환자 맞춤형 보철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요 임시 치아를 가지고 아까 높이도 체크했잖아요. 저희 전담 기공실 안에 기공사들이 직접 이를 만들 때 얼굴 사진을 보고 이를 만드는 거하고 이제 치아만 보고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의 이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높이는 좋은데 이제 다음번에 오셨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치아 타입으로 들어가면은 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되게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잇몸을 인공 잇몸을 만들 거냐 그런 걸 이제 표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오시면은 실제로 입안에서 우리가 프레임 체크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 나온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맞는 잇몸 색깔이 어떤 걸까, 치아 색깔은 어떤 걸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공실이 더 바빠졌습니다. 진료 후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희 씨에게 더 알맞은 임시 치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그것에 맞게 수정이 진행됩니다. 진단과 함께 바로 제작이 가능한 것은 자체 기공실을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바로 소통할 수 있어 기술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마운팅 할 때 세팅은 얼마로 해요? 지금 30도 정도.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치아 타입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환자분 약간 이렇게 약간 하악이 앞으로 좀 전방으로 조금 미는 습관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전체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나 아래쪽 치아는 이렇게 다 살아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기계가 아니고 환자분들마다 뭐 동양인의 특징, 남자와 여자의 특징, 그리고 연령별 특징,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 이런 형태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형태가 보철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런 정밀 가공을 하는 이런 보철은 치아를 하나하나 또 그 위에 만들어서 지르코니아 보철이 들어가는 아주 만들기 힘든 보철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런 임시치아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에 이제 과연 환자분이 맞냐를 이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탁 만들어 버리면 그 결과가 예기치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스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를 만드는 기용사분도 그렇고 이제 치료를 하는 저 치과의사도 그렇고 중간 확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자분이 또 생각했던 그런 요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환자분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치료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주어진 그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환자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임시 치아를 적용을 해서 환자분의 그런 특성에 맞는 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보철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과일 뭐 야물 거 있잖아요. 야물 거 그런 거 마음대로 이제 좀 잘 먹고 싶고 뭐 고기를 큰 걸 막 마음대로 이렇게 좀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 마음대로 좀. 지금 얼굴보다는 더 이뻐지겠죠. 웃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임시치아보다 훨씬 이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네. 아내와 오랜만에 외출을 한 김윤달 아버님.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어 나왔는데요. 맛있게 먹는 아내를 보니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김윤달 아버님은 지금 치아 문제로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천천히 음식을 씹어보는 김윤달 아버님. 잘게 잘랐지만 그래도 잘 씹히지 않아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그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지요. 마음대로 못 자시니까. 일수바에 다 그림이 떡이지 뭐. 이렇게 나가서 예식도 맛있는 걸 먹고 이래야 서로의 사는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전 선생님 만나갖고 이빨을 잘 치료를 잘 하셔야지. 식사를 끝내고 진료를 받으러 온 김윤달 아버님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앞으로 시술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치아가 그래도 제일 불편한 게 씹는 거지. 조금 남은 거는 특히 소화가 내가 자체 입에서 소화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안 먹어지지. 여기 내가 혈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1년 후에 수술을 했던 거는 1년 후에 하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 올 10월 달이 1년이야. 그리고 여기도 그동안에 씹는 동안에 봄에 뿌리져 나갔는 거라. 근데 하나를 우리가 TV를 보니까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는 걸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공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 치과를 찾아오게 됐어.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자분 자, 입안을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잘 못 드시고 힘드셔서 그죠? 자, 여기가 뼈가 이쪽이 되게 얇으세요. 젤리를 오랫동안 쓰셔가지고 이도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도 많이 흔들리고 요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 치아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전체 임플란트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심하게 염증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덜렁덜렁하는 상태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치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치아로 인해서 잇몸뼈가 상해버려요. 그러면 임플란트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뼈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도 요 부분 되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염증이 심하셔가지고 조금 임플란트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긴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임플란트는 그래도 가능하고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거. 지금은 씹지를 못하니까 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거라. 네, 뭐 어떤 음식이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해 같은 거, 뭐, 그러나 고기로도 예. 씹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회도 그렇고 고기 정도, 뭐 회 정도는 얼마 못 먹는 거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 마시고 뭐 잘 찾아오셨고 대부분 다 하시고 나서 뭐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밑에 뼈가 얇고 염증이 이제 치아들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충분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고 이도 예쁘게 들어가면 또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오늘 요 치료를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환자의 구강 상태와 전신 병력 상태 등을 충분히 알아야 정교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전반적인 뼈 상태와 구강을 살피고 CT 촬영으로 신경의 위치와 각도를 입체적인 영상으로 수립하는 정밀 검진은 먼저 시행되어야겠죠. 이어서 신준혁 원장이 직접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치료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때도 중요하지만 얼굴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사진 촬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계 환자분은 예전에 이제 어금니 쪽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부분 틀니를 이제 처음에 쓰셨습니다. 근데 그 틀니가 너무 불편하시고 이게 갑갑하고 그 틀니를 뺀 상태에서 또 앞니만 계속 쓰시다 보니까 힘이 앞으로만 또 많이 간 거죠. 어금니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앞니는 이렇게 만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치게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니까요. 자꾸 뻗어지는 힘이 가니까 이게 무너지고 또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치아도 같이 또 망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되기 전에 치과에 와서 어금니 쪽에 이렇게 임플란트만 했더라면 앞니 위에 6개, 밑에 앞니 6개는 이렇게 굳이 이를 빼고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포기하고 계셨던 거죠. 일단 처음에 오시면 환자분이 가장 먼저 불편하신 게 뭔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에 대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런 원인 분석과 현재 상태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구강 사진, 그 다음에 구강 입안에 있는 형태를 저희가 구강 스캐너나 이런 것들로 체득을 하고 3차원 CT를 찍어서 또 3차원적으로 또 두개골과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CT 사진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얼굴 사진을 찍어서 얼굴의 어떤 밸런스 형태를 가지고 아까 원인은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어떤 씹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환자분의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진단의 어떤 밑그림을 저희들이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뼈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게끔 이제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임플란트 시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의 과정입니다. 보철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치주적으로 어떤 건강한 상태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단계로만 만들게 되면 환자분을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단계를 나누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철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잘 관리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 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전체 임플란트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그런 원인 파악을 충분히 이제 저희가 했고, 아마 아래쪽에는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들어갈 것 같고요. 위에도 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이제 저희는 케이스당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든지 뭐 이런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식립을 하고, 여유 있게 넣었는데 보철 과정에서도 필요 없으면 이제 우리가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묻어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요게 이제 처음 이를 빼기 전에 지금 상태이시고요. 이 치아 높이에 따라서 보철물의 이제 임플란트 치료의 어떤 수명, 그 다음에 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를 씹는데 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높이 기준이 얼굴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요. 골격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사진을 보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용사 선생님들도 요걸 먼저 보고 나중에 이를 만들 때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아 상태이시고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뼈도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를 다음에 이를 전체적으로 다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위에 6개, 밑에 한 6개 정도를 들어가서 이제 이가 들어갈 때는 오늘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잇몸이 많이 꺼진 부분은 우리가 보철 타입 중에 잇몸까지도 이렇게 의치처럼 만드는 하이브리드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얼굴도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처럼 좀 팽팽하게, 그리고 씹는 것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는 보철 안의 형태도 티타늄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제가 기계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다음번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철을 맞춰가면서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오신 만큼 요 다음 과정은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서 잘 씹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꼭 만족시켜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걸 지금 못 먹거든. 이빨이 없으니까 네. 하고 나면 뭐 해변가 있으니까 배 같은 거 내가 많이 평소 때 좋아하던 해가 있는 그 해갖고 꼭꼭 쓰고 거기다 지금 뭐 해 같은 거는 없이도 못 가거든. 그래서 뭐 그게 뭐 있습니까? 음식 마음대로 잡숫고 그게 그 바람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빨이 실제 없으니까는. 이어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음식 마음대로 먹는 거기지 딴 거 없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금요일 오후.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김석진 씨는 임플란트를 완료하고 오늘 한 달 체크를 위해 내원한 환자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틀니를 사용해도 잘 안 씹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치아까지도 흔들려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안 좋았지요. 법인을 하루에 뭐 한 3갑 정도 빠진 거는 아니고 이제 흔들리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불편하고, 동네 뭐 치과에는 그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 뭐 틀니라도 이제 해야지요. 틀니를 하면 불편한 게 많지요. 뭐 사람들 대인관계를 만나더라도 또 우리가 식사라도 하고 하면은 또 치아를 뺐다가 또 넣고 해야 되니까, 저녁에 잘 때 또 빼고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넣어야 되고 하니까 또 본 치아보다는 또 씹는 게 또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틀리는. 이 방송을 보니까 이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나도 여기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와봤지요. 그래 이제 원장님이 또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식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럼 간단히 안의 상태 체크하고 혹시 또 치료할 게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쉬고 딱딱딱 씹어 보세요. 예, 딱딱딱. 예, 좋습니다. 다물어 보세요. 쉬고 다물어 보세요. 오늘 상태 아주 좋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만 잘 하시면 엄청 오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 탈이 나진 않으니까 또 마음껏 또 식사를 하셔야 요 주변에 있는 저작근이라고 합니다. 요 저작 근육계가 탄력이 살아나고 그러고 나면 좀 더 이제 저 위치를 제가 더 자세히 더 잘 잡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보기 힘드시죠? 여기 어금니 쪽에도 뼈가 너무 안 좋고 아마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가셨을 때 임플란트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제 틀니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왔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플란트로 아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상태는 아주 좋으시고, 요게 이제 얼굴 모양에서도 환자분이 전에는 이가 뻗어져 가지고 엄청 튀어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이제 오셨고, 그리고 위아래도 이때가 치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어금니는 높고 이를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힘이 이제 발생을 해서 잇몸 뼈까지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체크하고 또 3개월 뒤에 또 체크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불편한 게 있거나 하시면 또 오셔서 말씀 주세요.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환자분께서는 치아가 위아래로 이제 많이 흔들리고 또 고름도 많이 나오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또 너무 이제 치아들이 이렇게 하나씩 빠지면서 남들 대하기에 또 너무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내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본인이 이 치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고, 본인 틀니가 너무 싫은데 임플란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고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네. 일단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문제가 위아래 치아가 너무 관계가 안 좋았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치아들이 도미노처럼 망가지고, 또 흔들리는 치아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주변에 치조골도 또 상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얼굴 상태를 보면은 어금니가 다 상실이 된 상태에서 앞니로 이제 주로 식사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원래 이랬던 치아가 앞니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수직고경의 높이도 무너지고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고 그런 상태가 이제 돼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측모에서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치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아들을 다 발치를 하고 원래의 정상적인 치아 높이 그런 관계를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보면은 이제 돌출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었고요. 위아래 전체가 다 우리가 오로넥스라고 하는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워낙 뼈의 그런 상실 양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서 여기 잇몸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잇몸이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웃을 때도 내 치아처럼, 잇몸까지도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으로 나사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이 치아를 또 어떤 수리를 해야 되거나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주 쉽게 전체를 다 풀어서 또 수정을 하고 또 다시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철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방센터로 자리를 옮긴 석진 씨. 관리를 잘해서인지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후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자연 치아처럼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진행하는 소독과 구강 청소, 그리고 칫솔질 교육 등의 구강 관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이 상태로 오래 쓰기 위해서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지만 또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또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 또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물론 이제 이런 치료가 잘 돼야 되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 의사가 치료를 잘 해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구강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해 있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강조를 하는 게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치과에 꼭 오셔가지고 관리도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먹는 거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그 전에는 먹는 거에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많았던데 이 하고 나서 이제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죠. 틀리하고 있을 때는 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뭐 좋다고 하지요. 뭐 틀리하고 뭐 먹는 것도 막 그냥 좀 약간 투덜대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이거 하고 나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좋은 거지요. 앞으로 이제 이 치아 관리를 이제 이 병원에 와가지고 좀 예방 관리를 좀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거 오래도록 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가는 김공진 아버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2달 전만 해도 치아 문제로 얼굴이 어두웠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필리를 사용하다 보니 너무 불편해 외출도 꺼렸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 모든 게 달라졌는데요.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칭찬을 해서 요즘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한 10년 넘었지. 그때 이제 앞에 이제 송곳니는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틀니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할 때 음식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이제 밥티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성가시지 아프지. 그래서 화장실에 세면장에 가서 씻고 와가지고 이제 또 밥 먹고 해는 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되는 대로 이제 하려 그래가지고 한번 방송 보니까 대표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번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예.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상태는 아주 좋으시고요. 조금만 더 조정해 드릴게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앞쪽에 있는 치아 2개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거는 치아를 만들고 아래쪽에 부분 틀니를 쓰셨고요. 위에 틀니는 전체 틀니를 이제 오랫동안 쓰셨는데 이 틀니가요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재질입니다. 우리 임플란트 재료는 마모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틀니 재질은 아크릴릭 레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시다 보면은 이게 갈립니다. 환자 케이스도 보면 어금니 쪽은 틀니가 들어가서 갈려가지고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앞니 쪽 치아는 원래 이게 마모가 안 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앞니만 또 힘을 받게 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 앞니가 자꾸 앞으로 또 뻗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금니가 낮아지니까 앞니가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자꾸 앞으로 뻗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굴 옆에 측모를 보시면은 이 환자분도 아래쪽 앞니가 어떻습니까? 이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앞니가 뻗어진 겁니다. 주변에 잇몸뼈가 다 녹아서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 높이가 보면 얼굴 상태에서도 요 높이가 무너진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고경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걸 처음에 치료 계획을 잡고요. 치료하고 나서도 측모에서도 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그다음에 위아래로 균형이 되게끔 요 교합 평면이라든지 기준점들을 딱 지켜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보철물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주고 나서 역방형으로 형태가 잡힌 거를 이렇게 라인을 잘 잡고, 위에는 틀니를 원하셔서 틀니 형태로 이렇게 잡아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틀니가 어금니가 조금씩 이렇게 갈려가지고 높이가 또 틀어지게 되면은 이 틀니의 요 치아들, 요 인공침만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것만 교체해줘도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치료를 이렇게 잘 해서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이렇게 안 생기게끔 치료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를 그렇게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경험이 많고 우수하고 또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장비를 쓰는 그런 기공사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공팀이 이런 것들을 보철을 아주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사가 잘 감독을 해서 이렇게 치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또 관리를 또 잘해서 계속 이런 형태가 10년, 20년 잘 유지되게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그래서 좋은 치료를 한 번에 잘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태 아주 좋으시고요. 아버님 이쪽에 보시면 요 왼쪽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요 모습이고, 염증이 치아 안쪽 송곳니에 옛날에 여기에다가 이제 거는 틀니를, 부분 틀니를 쓰셨는데, 이렇게 뼈도 너무 얇고 또 이 송곳니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요거를 빼고 이제 밑에 임플란트를 한 7개 정도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처음 오셨을 때예요. 여기가 위에가 많이 꺼지고 아래 치아가 이렇게 돌출이 돼 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높이를 정상적으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딱 맞는 그런 형태의 보철이 제작됐고, 이런 식으로만 관리하시면 뭐 아주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료가 끝나고 근처 공원을 들른 김공진 아버님은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다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걱정스러운 마음을 잊으려 찾았지만 이제 이곳은 그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이 얘기할 적에 한 80%는 이제 음이 이제 괜찮아요. 말하는데 발음이 세거든요. 세놨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식사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고 뭐 지장 없어요. 젊어졌으면 또 해외 나가고 싶어요. 그 4명의 환자분들을 같이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빨리 치료를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내 치아들을 다 살리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계속 환자분들에게 저희 의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들은 치료를 할 때도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치료도 그런 계획성이 있게 치료를 잘 받아야만 환자분들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라는 건 그야말로 전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얼굴 형태, 높이, 얼굴의 그런 습관, 특징 그런 것들이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중간 과정에서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보초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년, 20년 탈이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좋은 기공팀이 또 기공일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의사도 수술을 잘해야 되고 또 치료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잘 이렇게 나열이 잘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서 전체 임플란트나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결심을 하셨을 텐데 이런 걸 멀리 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는 저작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충치나 잇몸병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치아 손상, 치아 상실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치아와 구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노년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관리법,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